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다, 지금 해야 된다. 미형님 그래서 뭐 세채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익을 만드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알려줘도 못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경매를 해야 할까? 입니다. 얼마나 부자길래? 아니 이게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나 봐요. 1000만 원이 우스운 돈인가 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 그거 벌 거면 안 하지 라는 댓글이 요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모든 자산이 올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한 경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1000만 원 자체의 크고 작음보다 이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들어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자는 수익률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갔다면 10%지만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00만 원의 투자금만 들어갔다면 100%의 수익률이거든요. 그 관점에 따라서 이 1000만 원이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고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번 1000만 원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경매 투자를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 경매 투자 관점에서 1000만 원을 벌었다라는 건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적은 투자금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 10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장기 투자의 어떤 내부로 불리는데, 그가 누린 이제 평생의 어떤 투자 수익률도 18%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경매 투자로 40%의 수익률을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익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요. 맥시멈 4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해도 25%거든요. 절대 1000만 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근데 일반인들이 지금 자산 가격 올라가고 뭐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걸 보면 1000만 원이 사실 작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현실과 맞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투자라는 걸 하고 교육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았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괜히 사람들이 뉴스 기사만 보면 거기에는 막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비유하니까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마냥 1000만 원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을 누가 준다 아니면 투자로 얻게 해준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별거 아닌데 라는 돈으로 치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어봤다라는 그 경험 자산도 사실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벌어본 사람이 1억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우리 피디님이 얘기한 대로 뭔가 1000만 원보다 더 벌 수 있는, 같은 노력을 투여해서 더 벌 수 있는 투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게 더 맞죠. 근데 그렇다고 1000만 원이 절대 작은 돈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는 특히나 이 1000만 원 기준으로 해볼게요. 1000만 원을 보고 들어간 사람, 입찰한 사람들은 이 1000만 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정 수익이거든요. 애초에 내가 2억짜리를 1억 8천에 산 거기 때문에 그 중에 1000만 원은 확보가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뭐 주식이나 아파트는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의 어떤 수익이 있다고 해도 이게 2년 뒤에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경매라는 건 이 확정 수익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현금화까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000만 원을 벌어보는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2000만 원, 3000만 원, 내가 1000만 원도 못 모아봤는데 1억을 모을 수 있나요? 투자로 1000만 원도 못 벌어봤는데 과연 5000만 원, 60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요? 그런 투자가 있다고 해도 못 잡아요. 무서워가지고. 왜? 난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못 해봤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반드시 뭔가 더 큰 물건이거나 더 위험 요소가 있거나 할 거거든요. 무서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도 못 벌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경험의 자산 가치도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럼에도 1000만 원이 너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매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1000만 원 이상 벌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투자금을 높이거나 아니면 위험 요소가 섞여 있는 물건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이 접목되어 있으면 더 커지겠죠. 1000만 원 버는 거는 보통 이제 정말 1억짜리 물건, 1억 초반 물건인데, 이거를 만약 내가 5억으로 늘린다 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버는 투자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자체 금액 단가를 높여서 버는 돈을 크게 가져갈 수도 있다. 근데 수익률은 더 낮아질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도 금액이 높아지는 반면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수익률은 오히려 소액 물건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량한 물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현금이 많으면 된다네요. 그쵸. 돈이 많으면 1000만 원 벌기 쉽다. 사실 맞아요. 돈이 돈을 부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3천만 원 이내 투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5억짜리 6억짜리 하긴 현실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금액대 자체로 진입장벽이 생기면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금액적으로도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지만, 뭔가 이제 내가 경매라는 거를 배워서 해야 되는 투자, 배워서만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라면 당연히 경쟁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1000만 원 버는 투자였다가 이게 4천만 원, 5천만 원 벌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경쟁이 안 붙게 되면서 내가 더
정착가를 낮춰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돼버리니까요. 남들이 꺼리는 물건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남들이 꺼릴 만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보는 것도, 빌라보단 아파트가 더 살기 좋은 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깨끗한 물건이 아니라 권리분석상 나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지식으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 법원에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다 알려주지 않거든요. 알려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조사를 해야 되고 임장도 가야 되고 채권자도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물건은 확실히 남들이 꺼려하는 물건이고 보통은 귀찮아서 스킵을 하죠. 그런데 그 스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주는 덕분에 내가 그거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입찰법정에 그 날에 몇 건이 입찰하는지가 공개가 미리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서 입찰법정에 물건이 많은 날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뭐 휴일 전후, 아니면 규제가 터진 직후, 이런 때를 노려보시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입찰을 못 하거든요. 이런 때는 특히나 규제가 터지고 대출 규제가 생기고 취득세 중과 뭐 세금 중과가 발표된 직후에는 아직 이제 상황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물건이 위험하고 안전하고가 아니라 내가 세금이 더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하려던 것도 보류하고 다음번 입찰을 노립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기회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요소는 단순히 물건 자체 하자 금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있다. 날씨도 있고요, 뭐 규제도 있겠고, 뭐 그날에 입찰 물건이 많아서 사람들 경쟁이 분산되고, 이런 요소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더 큰 차익을 만들 수 있다. 약간 타이밍도 있겠네요. 타이밍도 있죠. 사람들이 무서워서 진입을 못하는 그 시기. 그래서 우리 리치스쿨 멤버가 되시면 또 좋은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셔라 라는 걸 바로 가이드를 드리잖아요. 그 가이드를 바로바로 드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가장 최적화해서 돈으로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 발표가 있은 직후에 가이드를 받고 바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38기 미경님 같은 분들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대출 막힐까봐 무서워서 입찰 자체를 보류하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가능하다, 지금 가능하다, 지금 해야 된다. 미경님 그래서 뭐 세 채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익을 만드셨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알려줘도 못해요. 왜냐면 그냥 두렵다고 입찰을 못하면 그거를 강제로 저희가 하라고 뭐 밀어낼 수는 없거든요.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은 돈을 다 벌어 가실 거다. 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매는 진짜 하면 할수록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주로 투자 목적으로 얘기를 하죠. 돈을 버는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돈을 지키는 쪽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세 사고, 내가 임차인으로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할 때 전세 사고가 터질 수 있는 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플러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그리고 내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임차인으로서 몇 번째 순번인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지식도 되지만 반대급부로 우리가 낙찰자가 되면 이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려드려요. 그리고 경매는 확정 수익을 갖고 가기 때문에 바로 팔 수도 있어요. 바로 팔았을 때 나오는 세금은 매매 사업자라는 걸로 우회해서 좀 세율을 낮출 수도 있고요. 경매로 싸게 받았기 때문에 대출도 후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3천만 원 이내로도 돈을 확정적으로 단기에 벌 수 있는 투자는 경매밖에 없습니다. 일반 투자로는 작은 물건을 샀다고 해도, 싸게 샀다고 해도 바로 팔 수가 없어요. 세금 떼고 뭐 중개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하지만 경매는 다르죠. 남는 게 있죠. 그걸 다 떼도. 그래서 단타 투자도 가능하고 자산을 지키면서도 불려갈 수 있는 투자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뭐 무주택자가 되고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을 때도 한 6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낙찰받는 건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1억 갖고 내가 실거주로 집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억의 안전마진을 갖고 가면서 동시에 또 대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 목돈이 크지 않아도 좋은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마포 정도에 입주할 수 있는 자본금이었다면 경매 시장을 보면 한 단계 더 상급지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10%의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배우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은퇴하시고 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네.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우리 또 빌라광님도 계시고, 이제 본인이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약간 어떤 지루함을 느끼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 때 진짜 그분 보면은 여행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경매 투자를 하거든요. 물건도 입찰도 직접 하고, 조사도 여행 가서 직접 하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면서 다니시는 걸 보면서, 와, 이 경매라는 게 진짜 누군가한테 전업 투자자가 되면 정말 이제 행복하게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투자를 하면서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매여있던 그 회사에서 벗어나서 전업 투자자가 되면서도 동시에 회사 월급의 몇 배 이상을 벌어 가시니까, 와,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삶은 없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표님도 행복하시지 않아요? 나 너무 좋죠. 나 행복해 보이지 않나? 수강생분들이 만족하시니까 또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행복감과 만족감은 계속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그 행복을 전파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근데 내 가장 큰 행복은 뭐 투자자로서의 삶도 너무 행복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빌라강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입찰할 물건 주도적으로 본인 물건 본인이 찾고 본인이 계획해서, 왜냐면 입찰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언제 조사할지는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맞추면 되거든요. 그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감이 진짜 커요. 근데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진짜 그냥 끌려다녔거든요. 내가 오늘 스케줄이 있어도 오늘 회식 잡히면 이거 약속 취소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사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와이프도. 지금은 내가 안 되는 상황이고 하면은 좀 같이 얘기해서 좀 날짜를 미루기도 하고 이게 자율적으로 되니까 그게 진짜 행복이지 않나? 저희 수강생분들이 좀 만족하셔서 소문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결제하고 계시고 수강 신청이 엄청 빨라졌어요. 신기한 게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정규 강의 신청이 점점 그 문의도 많고 신청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저희 정규 강의 소개를 한번 안 드릴 수 없겠죠? 정규 강의는 저희 1월 반이 이제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1월 8일, 1월 10일 목요일 토요일 반 개강하고요. 평일 반은 오전 10시부터 3시간, 주말 반은 토요일 반은 1시부터 3시간, 4시까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7주 교육이고요. 7번 교육 안에 저희 임장 가는 스케줄도 조별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보충 강의까지 합치면 총 9회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스터디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조편성도 해드리고 연합 스터디도 소개해 드릴 거고, 기수 안에서 반장님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스터디가 운영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걸 만들고자 매 주차별로 매일 미션, 주간 미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스터디라고 보시면 돼요. 끝나고 나서. 저희의 이제 혜택은 이렇게 18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이메일 상담 받을 수 있는 평생. 그래서 제가 건강관리를 요즘 열심히 합니다. 평생 살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오래오래 살아서 피드백 드리려고 열심히 건강관리도 하고 있고요. 명도, 세무, 입찰, 대출 상담사님 연결,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저희 졸업방 우리 세무사님, 법무사님, 저 인테리어 대표 실장님도 계신 단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다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경매 하시는 분들만 모여 계신 방이기 때문에 경매에 관해서 피드백이 없는 답변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저의 물건 추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저랑 임장 가는 물건을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분업님이 만들어주신 빌라 실거래 분석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자 가계대출 다 맡기신 분들은 P2P 대출을 받아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게. 근데 상담을 해보면 95% 정도의 분들은 대출이 다 나와요. 어떻게든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에도 5%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재경사 P2P 대부 대출을 만든 거죠. 제가 또 무료 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거의 3,000명 되시는 분들이 방에 들어와 계신데 또 무료 강의 어떻게 공지하시는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유튜브에서 공개 라이브로 할 수 없는 말씀들도 중간에서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녹화본이 안 남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늘 하던 얘기가 아니라 진짜 비방용으로 막 하시던데요? 피치 쭉 올리다가 그래도 좀 아끼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팁들도 불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불법은 없어요. 그런 팁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닌가 싶어요.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방용이라고 하죠. 비방용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에선 절대 못 하고요. 줌에서는 조금 할 수 있는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다 하죠. 오프라인에서는 그쵸. 불법은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든 수강생분들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 입장에서 FM대로 딱 알려드리면 사실 그거는 인강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좀 가능할 수도 있다. 그게 대출이든 명도든 어떻게 보면 이게 상황별로 대응하는 방식인 거죠. 맞아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고, 정말 이제 온라인에선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사실 해요. 그래서 만족도가 진짜 높긴 해, 오프라인이. 그렇지만 또 줌에서는 어느 정도 또 힌트 여러분들 느낌이라고. 힌트, 그쵸.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눈치 빠른 사람은 알지. 그런 느낌이지만 또 저희도 중강의 또 둘째 주, 넷째 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사님들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저번에 이범주 법무사님 진행하셨었고, 호지 한 팀장님도 또 중강의 해주셨고, 이번에 방은공관님들도
또 중강의 해보려고 준비 중이니까 저도 진짜 하려고요. 대출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죠. 우리 PD님 다 하잖아요. 경매도 했고 우리 대부도 하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나에게 맞는 투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무료 강의 방에도 들어와 계시면 다양하게 여러 강의를 맛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시면 또 방문 상담 미리 잡으셔가지고 학원 제가 촬영하는 여기도 그런 것도 저희가 갖다 놨으니까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상담도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약간 시식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